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0호 제1면 기사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 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입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 도시 연구회, 회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 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재선 교수, 책임연구원, 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 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 도시 관련 현황 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 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 이번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 박옥분, 이필근, 이혜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재선 교수, 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 조성을 통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 정보를 편리하게.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 공동주택 특별 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 경기도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 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 약칭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 공급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 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 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 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 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 www.gg.co.kr 분야별정보 경기도민복지장애인 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알림톡은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알림톡은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번지년간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재가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2021 재가치매 노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금일 밝혔다. 치매 환자의 증가로 치매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증상, 일상생활 기능 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 요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국가 대김제가 시행되었고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비롯한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등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2020년 3월 장기요양복지연구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관련한 보조기기 지원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은 만 65세 이상 재가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갖고 있는 신체 및 인지기능을 보완하고 보호자의 돌봄 노동과 보조기기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올해 5년 차를 맞이하는 2021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 치매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명에게 일상생활, 안전, 심리안정 및 여가활동 등 1인당 4가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은 올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치매 보조기기 지원뿐 아니라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의 공적급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의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